여러분, 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데 빠지지 않는 재료이기도 하고 깍두기나 생채처럼 아삭하게 무쳐 먹어도 참 맛있죠. 게다가 무는 소화를 돕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효과적인 건강식품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무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무가 좋다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먹으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무를 자주 드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정보인데요. 실제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도 무의 특정 조합이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와 어떤 특정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를 유발하거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예상치 못한 내용이라 깜짝 놀라셨죠?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음식과 무를 함께 먹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무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탑3를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음식 궁합이 안 맞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조합들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또 한 가지,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무와 궁합이 안 좋은 음식뿐만 아니라 무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궁합 좋은 음식들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튜브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신력 있는 연구 및 논문을 바탕으로 최신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는 우리 몸에 좋은 대표적인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화를 돕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라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무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무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탑3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계보건기구 WHO, 미국 국립보건원 NIH, 일본 식품연구소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니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로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좋은 식재료죠. 하지만 일본 식품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무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무의 아스코르비나아제가 결합하면서 비타민C가 빠르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려면 무와 당근을 따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함께 먹어야 한다면 식초나 기름을 활용해 무의 효소 활성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재료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고기 종류인데요. 하지만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무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돼지고기의 소화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지방 함량이 높고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무가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이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무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을 경우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드실 때는 무보다는 양파나 부추처럼 소화를 돕는 식재료와 함께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무와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음식은 우유입니다. 무는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해독 작용을 하지만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유에 포함된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에 신장이 약한 분들이나 칼슘,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무와 유제품을 함께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우유를 꼭 마셔야 한다면 물을 먹고 한두 시간 뒤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탑3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던 음식들이 사실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조금 놀랍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와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무와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앞서 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무와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무와 궁합이 좋은 음식 탑3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계보건기구 WHO, 미국 국립보건원 NIH, 일본 영양학회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니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무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꿀입니다. 무꿀차는 예로부터 기침과 기관지, 건강에 좋은 전통적인 민간요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꿀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무에는 소염 작용이 있어 두 성분이 만나면 기관지 건강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무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감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무를 잘게 썰어 꿀에 재운 후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무에서 수분이 빠져나와 시럽처럼 변하는데 이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단, 당뇨가 있는 분들은 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무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미역입니다. 물을 넣고 끓인 미역국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무의 소화, 촉진 효과와 미역의 미네랄 성분이 만나 장 건강을 돕기 때문입니다. 일본 식품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는 갑상선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인데 무에 함유된 디아스타아제 효소가 미역의 소화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와 미역을 함께 섭취하면 몸속 염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어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거나 몸이 잘 붓는 분들은 무와 미역을 함께 섭취하면 더욱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생선과 같은 단백질 식품을 섭취할 때 무를 곁들이면 단백질 소화가 더욱 원활해지고 무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생선의 지방산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무를 갈아서 고등어나 삼치를 조릴 때 넣으면 비린내도 잡아주고 소화도 도와주니 건강을 생각한다면 무와 생선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무는 조합에 따라 그 효능이 더욱 배가 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무를 먹을 때는 올바른 조리법과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무를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릴 테니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무가 건강에 좋은 식재료라는 건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올바르게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무의 효능을 극대화하면서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무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계보건기구 WHO, 미국 국립보건원 NIH, 일본 식품연구소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니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무를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무는 소화를 돕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면 물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NIH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하루 적정 무 섭취량은 약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양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으며 익혀 먹을 때는 소화가 더 잘 되므로 조금 더 많은 양을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무의 섭취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는 생으로 먹을 때와 익혀 먹을 때 그 효능이 달라지는데요. 일본 식품연구소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무에 함유된 디아스타아제 효소는 생으로 먹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며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속이 더부룩할 때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생무를 섭취하면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반면 익히게 되면 이 효소가 줄어들지만 항산화 성분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증가하여 면역력 강화 효과가 커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물을 생으로 먹을지 익혀 먹을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물을 먹을 때 피해야 할 조리법도 있습니다. 물을 너무 오래 끓이거나 튀기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물을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할 경우 비타민C와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대부분 파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을 국이나 찌개에 넣을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마지막에 넣어야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 물을 기름에 튀기면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무 특유의 해독 작용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튀김보다는 찌거나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물을 먹을 때 궁합이 맞는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와 꿀, 미역, 등푸른 생선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인데요. 특히 무를 꿀과 함께 섭취하면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미역과 함께 먹으면 갑상선 건강에 좋으며 생선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무의 효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를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무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영양소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를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물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물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신선도를 잃고 영양소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농무부 USDA, 일본 식품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니 신뢰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물을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습도 조절입니다. 미국 농무부 USDA의 연구에 따르면 무는 저온 저장에 적합한 식재료로 5도 사이의 온도에서 보관해야 가장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냉장고 야채 칸이 적절한 온도대를 유지하지만 물을 그냥 넣어두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표면이 쭈글쭈글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키친타월이나 신문지로 물을 감싼 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을 적절히 유지하면서도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을 보관하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냉장 보관할 경우 물을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식품연구소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물을 눕혀서 보관하면 중력의 영향으로 수분 손실이 빨라지고 조직이 무르게 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는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자라는 방향 그대로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따라서 김치 냉장고가 있는 분들은 김치통을 활용해 물을 세워서 보관하면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을 장기 보관하려면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냉동 보관할 때는 물을 통째로 보관하기보다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물을 잘게 썰어 냉동하면 영양소 손실이 최소화되며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물을 냉동 보관할 때는 한 입 크기로 잘라 밀폐 용기에 담거나 강판에 갈아서 얼음 틀에 얼려두면 필요할 때 국이나 찌개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냉동한 무는 해동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식감이 부드러워지므로 생으로 먹기보다는 조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절임이나 장아찌 형태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물을 절임 형태로 보관하면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생성되어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소금물에 살짝 절인 후 식초와 설탕을 넣어 보관하면 상온에서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색다른 맛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을 고추장이나 된장에 박아두는 방식도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보관법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물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관 방법을 선택하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물을 즐길 수 있겠죠. 하지만 신선하게 보관한 무도 결국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물을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 테니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물을 건강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보관한 물을 어떻게 요리해서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느냐입니다. 무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로 조리 방법에 따라 맛과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을 활용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농무부 USDA, 일본 식품연구소, 하버드 의과대학 등의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니 신뢰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물을 활용한 대표적인 요리 중 하나가 바로 무국입니다. 무국은 담백하면서도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특히 소화가 잘 안 될 때 먹으면 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가 풍부하여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위산을 중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국을 만들 때는 물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소고기나 멸치 육수에 넣고 끓이면 되는데 물을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니 적절한 시간 내에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무조림입니다. 무조림은 달짝지근하면서도 감칠맛이 살아있는 반찬으로 등푸른 생선과 함께 조리하면 건강에도 더욱 좋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무와 함께 조리하면 무에 있는 항산화 성분이 생선의 지방산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무조림을 만들 때는 무를 큼직하게 썰어 간장, 다시마 육수, 생강을 넣고 조리면 되는데 여기에 고등어나 삼치를 함께 넣으면 더욱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무생채입니다. 무생채는 생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요리로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 면역력 강화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무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염증 완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생으로 섭취할 때 그 효능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무생채를 만들 때는 무를 채 썰어 고춧가루, 다진 마늘, 식초, 소금을 넣고 가볍게 버무려 주면 되는데 너무 오래 두면 수분이 빠져나와 질겨질 수 있으므로 먹기 직전에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요리는 무김치입니다. 무김치는 일반 배추김치보다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으며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무를 발효시키면 유산균이 풍부해져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깍두기를 만들 때는 무를 큼직하게 썰어 소금에 절인 후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새우젓 등을 넣고 버무려 일정 기간 숙성시키면 됩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므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도 달라집니다. 무를 활용한 요리는 건강에도 좋고 맛도 뛰어나기 때문에 일상 식단에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무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보관법, 그리고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건강튜브 구독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